안녕하세요. 오늘 30강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개념화와 관련돼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상화에 대해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소위 이중의 해석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갖고 있는 생각, 일상적인 생각과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그 비판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과학이 일상적인 지식을 분석할 때 그렇지 않은 다른 경험,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대상의 지식을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관념들을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심층적으로 자리한 가치 및 윤리적 지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연구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생각과의 늘 충돌을 경험할 수 있겠죠. 또 통상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을 검토하다 보면 대중적 의식이 문제라는 것도 또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수 그룹을 연구한다, 어떤 특이한 종교 그룹을 연구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되고, 그것을 한편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미신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분석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비과학적인 대로, 미신적인 대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 대상과의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이 있고, 연구자가 그 통용되는 생각과 A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해석하기 불가피하기 때문에 언제나 비판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의 사회학, 이중의 해석학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과학은 실제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사유할 뿐 아니라 그 개념들에 관해서 사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참이라 믿는 것,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생각,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것이 연구의 대상, 사회과학 대상의 총체를 중에 일부를 이룬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개념적으로 추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연과학에서는 부딪히지 않는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과학적 과학활동의 중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을 결여한, 모호한 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호하다라고 하더라도 추상화, 특정 대상을 부각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추상화 작업은 필수적이다. 추상화는 간단히 표현한다면 구체적 대상의 일부를 특정 측면을 부각하여서 다른 측면으로부터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작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화의 의의라고 한다면 연구 대상인 실제가 고정되거나 평면적이거나 투명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 사건을 만들어내는 발생 기제, 심층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과학의 임무는 경험의 세계, 현실의 세계, 실제적인 영역, 실제적인 세계 사이의 연관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히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배후에 있다고 생각되는 발생 기제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관찰하고 판별해 내야 한다. 자연과학은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실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적 추상화를 통해서 실험에 상응하는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적 행위 주체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이고 성찰적이고 자기 변동적입니다. 성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라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 행위 주체는 어떤 조작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 거기에 대응하면서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다. 그런데 이 꼭두각시는 특이한 꼭두각시여서 자기를 조종하는, 꼭두각시 놀이하면 위에서 손가락으로 끈을 조정하는데 이 밑에 있는 꼭두각시가 자기를 조정하는 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꼭두각시다. 그것을 생각하는 꼭두각시다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사회과학 대상의 특이한 점이죠.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구조짓는 발생적 기제, 힘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상화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현실에 대한 추상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추상화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 과정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매우 정밀한 방법으로 분리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추상화의 결과의 지식이 실천적으로 적합한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합한 것이 된다라는 말은 세계가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 객체들을 개별화하고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다른 객체와의 관계들을 특징 짓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특정한 목표에 적합하려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개별적인 조건으로부터 특징적인 것을 찾아내는 작업, 이것이 좋은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추상화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필연적으로 보이는 것,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속성들과 힘들을 찾아내야겠죠. 예를 들면 노예가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예속되었다는 속성이겠죠. 자본주의, 사적 자본주의, 사유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적 소유겠죠. 사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행사해서 부를 만드는가 하는 게 사유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 다른 속성은 말하자면 우연적이거나 덜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추상화를 전개한다. 객체의 성질을 잘 판정해야 된다. 객체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변동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객체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추상화는 객체를 바로 그 객체임을 만드는 객체 속의 어떤 것을 보여주을 때 좋은 추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추상화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지 않아야 하고 분리 가능하고 따라서 이질적인 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대상이 다른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와 실질적인 관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관계가 외적 관계이냐 내적 관계이냐 또 내적 관계 중에서 대칭적인 필연적 관계냐 비대칭적인 필연적 관계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형식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통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면 일단 관계인 거죠. 실질적인 관계는 단순한 공통의 특징이 아니라 무언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 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속성인 것이고 외적 관계는 실질적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연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칭적 관계는 서로가 조건을 짓고 상호 영향을 준다면 대칭적 관계고 비대칭적 관계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객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객체 간에 비대칭적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를 들고 있는데 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세를 통해서 이 집의 사용권을 준 사람과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관계죠. 그런데 보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30대였어요. 이거는 형식적 관계죠. 우연한 관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관리를 하느냐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 관계는 아니죠. 외적 관계일 뿐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집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편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긴 하되 집주인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주인과 노예, 자본과 임노동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비대칭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필연적 관계죠. 이거는 집세로 매개되었던 노동 임금으로 매개되었던 직접적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필연적 관계인데, 필연적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조화로운 관계가 아닌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필연적이고 대칭적 관계라면 말하자면 협상이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비대칭적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추상화와 관련돼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과학의 대상이 특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체계적인 추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상화하는 과정에 객체의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인가를 골라내야 된다 해서 그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론화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 비판적 실제주의가 본 이론화 과정에서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